평소엔 얌전하던 다람쥐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쌩쌩 불어주는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번엔 태풍까지 와서 장마급으로 비가 와주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람쥐들은 본능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자연에서 생존을 위한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람쥐를 보호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외로 가정에서 오래 생활한 이들은 야생성이 조금 지워져서 순한 다람쥐들이 있다고 하지만 다람쥐에게 공격당하는 건 한순간이니까 미리 조심을 해서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바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겨울잠 준비. 그냥 음식만 가득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람쥐 중에는 열심히 음식을 나르는 다람쥐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주인이 나간 틈을 타서 다른 다람쥐가 모아둔 음식을 도둑질하는 그런 다람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계근무까지 서야 됩니다. 밖에서 일까지 하고 경계까지 하다 보니까 잠도 편히 못 잘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 미쳐버리거든. 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한 동물들이 다람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옥종 동물들도 활발하게 음식을 모아두는 시기이기에 훨씬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숲속 친구들 모두가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랑쥐 시기에는 다람쥐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육식을 하는 경우도 평소보다 많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힘들게 음식을 모았는데 집이 텅텅 비어있다면 그만큼 미칠 상황도 없을 거예요. 그간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민하지만 다람쥐가 이 시기엔 더 예민해지기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래는 좋아하는 것들도 이 시기엔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되도록 장갑을 끼는 게 좋고요. 집을 좀 따뜻하게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지는 것도 24시간 따뜻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혹은 가능하다면 정말 겨울잠을 안 자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좋은 곳은 다람쥐가 공격할 만한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거겠죠. 언제 주로 물리는가? 뭐 주로 물리는 경우는 다람쥐랑 장난친다고 혹은 만지고 싶다고 막 주물럭거리거나 다람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다람쥐랑 함께 살기로 하셨으니까 행동에 조금 주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가갈 때 혹은 케이지 앞을 지날 때도 조심히, 혹은 다람쥐가 근처에 있을 때도 조심히, 그냥 나 걷는 건데 혹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다람쥐 눈엔 나를 위협한다, 나를 쫓아온다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잖아요. 무지 화가 나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건들면 폭발하는 경우. 우디랑 저는 지금 막 건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친해졌지만, 처음엔 제가 하품하는 소리에도 발작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다람쥐가 경기 중일 때 다가가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이럴 땐 보금자리 청소도 미루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다람쥐 안 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경계 중일 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도둑으로 오해받고 물릴 수 있으니까요. 음식을 숨겨놓은 곳에 지나가는 경우, 이건 관상용이 아닌 집안에 풀어놓고 키우는 분들에 해당하겠죠. 바로 전에 알려드린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로 출산 직후의 상황이 있는데, 주로 봄에 출산을 하지만 따뜻한 집에 생활하다 보면 봄이 아닌 때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경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손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아기 다람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어미와 새끼가 있는 집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참으면 될 것을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귀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잠깐! 만약 다람쥐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공격을 받는 중에 확 털어버리거나 미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람쥐는 살짝 깨물고 공격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람쥐에게 물린다고 절대 죽지 않고 피는 좀 나겠죠. 하지만 물렸다고 확 털어버리거나 밀치는 행동을 하시면 다람쥐는 골절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다람쥐 또한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대상이 아닌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에요. 바로 처음 다람쥐를 입양하시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입니다. 모든 게 낯설어진 다람쥐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공격성이 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밥과 물을 줄 때를 제외하고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약간 어두운 청 같은 걸 케이지에 감싸주면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케이지 안에 잡혀있는 곳 혹은 낯선 곳이 아닌 케이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이지만, 혹시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람쥐가 공격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모두와 정보를 나누어 조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케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보하시고 싶으신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이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와케였습니다.